네, 안녕하세요. 강연장에서 오랫동안 구독하고 있었어요 하시면서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할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우리 아이들 함께 같이 잘 키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학기 초가 지나고 나니까 슬슬 학교에서 평가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수행평가 봤어? 다음 주에 단원평가 본대. 하면서 아이들이 평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리고 잘 봤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네, 뭐,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든 아니든, 좋은 점수 받아오면 서로 좋잖아요. 하다못해, 네, 1학년 때 처음으로 보는 받아쓰기도 100점 맞아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 단원평가, 그리고 수행평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래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평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초등학교에서는요, 수행평가와 단원평가, 이 두 가지의 평가가 메인이고요. 이게 초등에서만 끝나는 시험 제도가 아니고요. 중고등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고등에도 수행평가는 계속 지속이 되고요. 초등에서 단원평가라고 했던 그런 지필평가 형식의 평가들은 중고등이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비슷한 시험 제도가 고3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초등에서의 평가들이요. 중고등에서의 평가를 위한 연습 그리고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벌써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계신데요. 말씀드렸듯이 초등의 평가를 접근을 하실 때는요.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큰 단서,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아이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뿐더러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인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힌트가 단원평가, 수행평가 때마다 우리에게 제공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그 평가를 단순히 너 몇 개 틀렸어? 100점 맞았어? 못 맞았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단서를 놓칠 수도 있으니 네,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수행평가는 학교에서 보고 왔다라는 말을 주로 할 것이고요. 뭘 어떻게 봤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자세한 그런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들은 학기 초에 학교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어요. 현재 게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초등에서의 수행평가를 하나하나 준비하거나 미리 예상하고 그 계획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 과목이 수행평가가 시행이 되고요. 대부분 수업 시간에 별도의 준비 없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활동했던 것을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평가를 내시는 거고요. 아이가 그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면 대부분 무난하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현재 초등학교 수행평가입니다. 단원평가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1, 2학년들 단원평가를 안 보는 학교도 있고 보는 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을 보겠죠. 주로는 국어를 안 보는 학교도 수학은 보는 경향들이 있고요. 3학년 이상부터는 국어, 수학을 주로 보고요. 사회과학까지 추가되어서 국수, 사과 4가지 과목을 선생님들마다 날짜를 정하고 그 범위를 정해서 시험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많은 양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문제를 내시고 전체 평가 문항 중에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점점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현재는요, 60% 정도를 서술형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이 다가오면 뭐 교과서를 본다던가 문제집을 푼다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하는 아이가 있고요. 잘 보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고요. 준비도 안 하고 잘 보고 싶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아이도 있어요. 그것 역시 내 아이를 파악하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얘는 아직 성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막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왜 저렇게 긴장을 해?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아, 우리 아이는 긴장도가 높은 아이구나. 우리 아이는 점수를 잘 받고 싶어 하는 아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났을 때의 결과도 그래요. 사실 우리 결과 너무나 궁금하고 잘 보면 너무 좋은데 아이가 예를 들어 100점을 맞아왔다고 할게요. 수학 100점을 맞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데 동시에 아이에게 묻게 되죠. 너네 반에 100점 몇 명이야? 또 아이가 다 맞을 줄 알았는데 똘똘하다 생각했는데 하나 틀려요. 아, 안타깝죠? 그래, 실수를 하나 틀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아이에게 묻습니다. 100점 맞은 애 있어?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 시험을 이렇게 봐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 사실 자체보다도 전체 아이들 중에 몇 등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궁금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모 세대가 겪어온 입시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당연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참아주셔야 돼요. 우연히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시면 속은 후련하시겠지만 아이가 자기가 받아온 점수 그리고 안타깝게 틀린 문제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곳에서 나오지 않아서 혹은 엉뚱한 공부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엄마가 그래서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냐 너보다 잘 보낼 몇 명이냐 이것들만 따지고 있으면요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운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기가 꺾이고 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겠죠. 교사로 근무할 때 그러니까 저희 반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100점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똘똘한 아이였어요. 근데 국수사과 4과목을 보는데 4과목 다 100점을 맞아야 한다면서 시험 보기 며칠 전부터 계속 선생님 저 100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돼요. 올백 맞아야 돼요. 올백 맞아야 돼요. 거의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올백을 받아야 되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백을 받으면 10만 원을 받기로 했대요.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친구는 결국 국어 수학에선 100점을 맞고요. 사회랑 과학에서 하나씩 틀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나 크게 상실감을 느끼고 너무나 크게 실망한 나머지 막 어떻게 표정 관리를 못하고 교실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리게 됐어요. 너무 속상하다고 자기 올백 맞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10만 원을 못 받게 됐다면서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막 난동 수준의 그런 큰 실망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보상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가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올백 받으면 1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보상을 거신 것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 두 문제 실수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결과를 내는 것 보여지는 결과, 점수를 가지고 보상을 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 단원평가를 준비하거나 평소에 예습 복습을 해가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매일 공부 습관을 지킨 것, 그 자체로 하기로 했던 공부를 성실하게 한 것 자체로 보상을 주시는 건 좋지만 점수로는 안 주셨으면 좋겠다.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반장 되면 10만 원 줄게. 근데 부반장 되면 아무것도 없어? 이거예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잘 볼 수가 있느냐? 이거는요, 초등학교 때 평소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좋은 태도로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 교과서의 문제풀이나 모둠 활동, 그리고 각자 주어지는 활동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이들은요, 여타의 단원평가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문제가 단원평가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따로 평가 준비를 못해서 평가를 못했다라기보다는 평가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현재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구나. 이 아이의 수행평가에서 자꾸 감점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모범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단원평가가 언제 다가오니까 막 지금부터 문제집 한 권을 다 어떻게든 단원평가 하나를 100점을 맞아야 돼 라고 아주 작은 전투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어쨌든 긴 레이스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단원평가를 봐서 실수를 많이 하거나 혹은 100점을 맞기도 하는 그런 것들은 아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점수로 환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중한 경험들 아이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단원평가를 잘 봤어요. 그러면 아이를 칭찬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 그때 엄마가 풀으라는 대로 문제집 열심히 푸니까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문제집을 푼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거봐 너가 이렇게 시험을 잘 본 거는 너가 수업 시간에 엄청 집중했다는 뜻이야.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들은 애들은 이렇게 너처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대 하면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한 것을 칭찬을 통해서 강화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아이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고 제대로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단원평가를 잘 못 봤어요. 그러면 거봐 너 그때 엄마가 문제를 풀으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풀어가지고 그때 조금만 더 풀어봤으면 됐잖아 하면서 아이가 공부라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듣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피드백을 수업에 관련돼서 해주시는 것이 무조건 아이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아이는 생각을 하죠. 아, 시험을 잘 보고 싶었는데 나도 100점 맞고 싶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틀렸을까? 수업 시간에 본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의 수업 시간의 모습을 적극적인 자세로 교정해 주시는 것이 이 단원평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수업 태도가 성적과 직결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단원평가 점수, 단원평가에 준비하는 모습들은요, 수업 시간과 연관 지어서 대화로 풀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하실수록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점수가 확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이의 수준이라는 건요,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계단처럼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수업 시간의 집중력과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유리하고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게 진짜 아이에게 유리한 전략이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를 못 보는 것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평가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평가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거나 평가 보고 나서 걱정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살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초등생활 구독자 어머님들 모두 평안하시길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